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지자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밸류업의 원조 국가인 일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현장입니다. 일본의 기업가치 재고 성공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인센티브 제공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 증시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밸류업을 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밸류업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일본 역시 세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これが12月にですね発表されまして、さらに今年の1月にですね先ほどご説明申しました抜本的に拡充された NISA が始動すると。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에 가계자산을 유입시키는 구조적 개혁과 해외 투자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밸류업에 대해 더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료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협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밸류업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람만큼 정확하게 용접 부위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디비전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AI가 검사를 하는 건데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배성훈 기자입니다. 둥근 배관에 붙은 기계 설비가 용접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배관에 붙은 설비는 디지털 디텍터와 모바일 스캐너로 불리는 장비인데 일종의 엑스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디비전 솔루션으로 전송됩니다. 다음은 AI가 일할 차례. 결함은 없는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찾아내 표시로 알려줍니다. 디비전 솔루션의 특징은요, 저희 공장에서 2만여 장 이상의 사진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요, 정확하게 용접에 대한 분량을 찾아내는 그런 판독을 잘하는 솔루션으로. 이 솔루션의 정확도는 95% 이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파계 검사 시장에서의 화두는 숙련 검사관의 부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공백을 디비전 솔루션이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비파계 검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분야에, 산업 분야에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또 AI를 기반으로 한 이 비파계 검사 판독이 또 새로운 품질 검사의 시대를 또 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분야로만 국한했던 이 솔루션을 앞으로 정유와 화학, 가스, 건설, 조선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이번 제20차 세계 비파계 검사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총 6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파계 검사 시장에서 디비전 솔루션이 새로운 판독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이제 간암, 췌장암, 이 정말 어려운 환자들도 중입자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안병원에서 확대 적용한 것인데요. 이 빨리 적용되길 기대했던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 환자는 올해 암이 또 재발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더 했지만 계속된 재발. 특히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 치료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연세암병원의 중입자 치료를 찾았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해당이 될지 굉장히 애들 아빠하고 여기 이제 치료받으러 오면서 정말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죠. 치료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꿈의 치료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치료는 편하고 빨랐습니다. 특히 이번 치료에는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처음 가동됐는데 치료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정상 장기를 보호하고 장기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도 쏘고 싶지만 이렇게도 쏘고 싶고 330도, 30도 이런 방향으로 빔을 쏘는 게 가장 최적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종양을 최적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기는 치료기 안에 환자가 누우면 가장 적합한 각도로 치료기가 회전해 설계된 치료 계획에 따라 암세포를 타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정상 장기에 대한 보호와 종양에 대한 치료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세암병원은 고정형 치료기 1대와 회전형 치료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전형 치료기 가동을 시작으로 췌장암과 간암, 폐암과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2030년까지 1조 8천억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력과 통신 케이블 사업을 확장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까지 추진합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S 에코에너지는 2023년 매출 7천억 원에서 2030년 매출 1조 8천억으로 약 2.5배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베트남 1위 전성기업인 LS 에코에너지가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압 케이블과 배정 케이블 등 기존 주력 사업을 넘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까지 추진해 목표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LS 에코에너지의 매출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2030년 해저 케이블 사업과 히토류 사업 매출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매출 비중은 약 3,670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매출은 유럽과 베트남 지역에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LS 전선은 북미 쪽을 들어가기로 먼저 했고요. 또 나머지 유럽과 베트남 지역은 LS 에코에너지와 전선이 같이 들어갈지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 수요 증가로 초고압 케이블 등 기존 주력 사업 매출도 2030년까지 약 81.9%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안에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기존 사업과 신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히토류는 원자재 공급망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베트남에서 조달할 방침입니다. 지금 히토류의 가장 키워드는 탈중국입니다.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지역으로서 베트남 내에 홍틴 그룹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당장 올해 확보할 히토류 물량은 200톤입니다. 내년엔 연간 500톤 규모로 늘려갑니다. 이외에도 호주 등 다른 국가의 히토류 산화물 공급망도 검토하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서원입니다. 일생일대 큰 목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구매. 하지만 이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면 당연히 관심이 높겠죠. 충남 계룡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문종현 씨. 직장 업무로 인해 대전, 세종 등 충남권과 전북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 매수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룡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집값도 저렴해 신축 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종이랑 대전, 대조시 인접도 하고 이제 뭐 좀 이동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도 하고 이제 가격면 전체적인 직감면으로도 적게 나면 한 3배, 2배 정도 차이 나고 많이 나면은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 지역도. 이 단지는 계룡시 엄사면에 지상 최고 27층 총 82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엄사면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10년 만입니다. 엄사 최초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계획됐고 게스트하우스,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1,000만 원 미만 998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의 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가격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76, 84, 104제곱미터 등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평형 침실 공간은 통합형으로 보다 넓게 사용하거나 분리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76제곱미터는 현관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는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와 타워형 구조 두 가지 타입을 선보입니다. 전용 104제곱미터는 주방 옆 알파룸 공간을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고 안방 공간에 개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알파룸을 마련했습니다. 분양가 고공행진 속 파격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에 예비 청약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HLB 헬스케어가 여성 질환용 자가 진단 키트를 개발 완료하고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남윤재 사장을 만나 사업 전략 등을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HLB 헬스케어가 선보이고 있는 질염 자가진단 키트는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탄탄한 자체 유통망과 HLB 그룹 유통망까지 활용해 빠른 매출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 살펴봤습니다. 저희 HLB 헬스케어는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 또 검체 채취 도구, 또 소독에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알코솜으로 국내에서 1위를 하던 회사였는데 HLB에 저희가 합류가 되면서 비상장사가 상장사가 되면서 조직력도 안정화가 되고 저희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그건 저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성의 50% 이상이 항상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염진단 키트는 소변으로 간편하게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질염으로 병원에 이제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질염진단 키트를 가지고 소변으로 검사했을 때 한 97%의 그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대 질염균 가드네렐라, 칸디다, 트리코모나스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국내 제조를 가지고 체외 진단 검체 채취 도구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그런 노하우를 또 저희는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2023년도 시장을 보면 질염 치료제 시장 보면 한 37억 2천만 달러 그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고 저희 세종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2천만 티를 생산하면 월 매출 한 1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저희 기존 유통 라인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HLB 제약의 OTC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열사와 협업을 또 하고 저희 기존의 B2B 그리고 저희 제약 쪽 OTC 그리고 온라인 세 군데로서 제가 유통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질염진단 테스트기를 런칭을 시작으로 해서 치주염, 충치 관련 진단 키트를 계속 연구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염이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치매 진단 키트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연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에 관련된 쪽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올해 이런 준비를 통해서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여러 제품들을 런칭해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취업난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알아간다면 구인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은행 취업 박람회에 한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7일 국민은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재근 국민은행장 등이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 국민은행 홍보 모델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등 수많은 구직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이 그래도 수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모집 공고가 많아도 저희에게 맞는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 구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기업 컬처존 부스에 참가한 기업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 컬처존은 직무 적합성보다 문화 적합성으로 채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채용 부스입니다. H원건설은 구직자와 회사 모두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국민은행은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지원합니다. KB굿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직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방 지역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가 기업에 인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인입니다. 김홍모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김 기자가 몰아본 차는 현대차의 ST1 냉동 카고 모델로 세단, SUV가 아닌 전기 상용차입니다. 이 현대차는 ST1 출시를 기점으로 포터의 생산량을 줄이며 국민 화물차 자리를 넘기고자 하는데요. 어떤 차일까요? 함께 보시죠. 2021년 승합차 스타릭스가 단종됨과 동시에 후속 모델로 출시된 스타리아. 외장 공개 당시 우주선을 닮은 뭉툭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이질감을 표했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에 신선함을 안겨줬습니다. 도로를 달릴 때면 심심찮게 스타리아의 주행 모습을 보곤 하지만 출시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대중들에겐 이색적인 생김새의 차로 불리죠. 이런 스타리아의 얼굴 부분만 툭 자르고 뒷프레임은 생선의 뼈대처럼 평평한 배터리 바닥으로 꾸려진 차 ST1은 배터리 바닥 위로 어떤 플랫폼을 씌우느냐에 따라 그 효용성을 입증합니다. 단순히 짐을 실을 수 있는 창고를 비롯해 움직이는 피자집서부터 이동식 스마트팜, 애완동물 케어숍 등으로 꾸미기 용이한 ST1. 뒷바퀴를 살펴보면 바퀴 너머로 툭 튀어나온 프레임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재함에 들어갈 때 으차라는 혼잣말이 필요 없도록 스텝 높이를 380mm로 낮췄습니다. 측면 도어는 열어 젖히는 방식이 아닌 슬라이딩 방식으로 좁은 곳에서도 손쉽게 짐을 넣고 뺄 수 있습니다. 양손에 짐을 든 채 매번 문을 여닫는 것도 귀찮고 힘든 일인데요. ST1은 운전자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닫힙니다. 주행감은
엑셀에서 발을 떼는 즉시 시속 0km로 급속히 수렴하는 듯 강한 회생제동이 걸렸는데요. 이 같은 느낌보단 부드러운 주행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래 운전하면 멀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저것 만져보니 이는 아이페달 기능의 여부로 인한 것이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에 검지로 딸깍하며 조작할 수 있는 좌우의 패들 시프트 레버를 당김에 따라 회생제동의 개입 단계가 강화, 제어됩니다. 3단계인 최대치로 설정하면 아이페달이 설정되는데 이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엑셀 페달만으로 감속, 완전한 정지, 가속 등 조작이 가능케 됩니다. 짧은 거리서 수없이 많은 페달 조작이 필요한 이들의 피로를 한 움큼 덜어주는 편의 기능으로 이에 익숙해진다면 저도 즐겨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제동 범위에 대한 일관성과 응답성이 선명했습니다. 상용차 라인업에서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리아 망토를 두른 ST1. 하나의 프레임으로 길게 이어진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아닌 앞뒤로 나뉜 계기판, 스티어링 휠에서 현대차 로고를 뺀 여타의 신차들과는 달리 큼지막한 H가 박힌 이 차만의 독특한 개성과 유용성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무용 차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에 저렴한 중고차가 더 강세를 띠는 상용차 시장에서 ST1이 빠른 시일 내에 존재감을 뽐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캐딜락의 올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채 1%가 되질 않습니다. 무척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캐딜락이 리릭이라는 신형 전기차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패 문양의 엠블럼과 이를 형상화한 전방 그릴, 물방울이 떨어져 내린 듯한 세로형 시그니처 LED 주간 주행 등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이 몰립니다.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기반의 첫 모델인 캐딜락 리릭입니다. 리릭은 최대 출력 500마력, 62.2kgm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102kW의 배터리팩을 탑재해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465km입니다. 캐딜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21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중 동급의 크기를 가진 차는 국내에서 찾기 힘든 초대형 SUV 에스컬레이드가 130대가 판매됐습니다. 팬층이 두터운 인기차 중 한 대로는 수익성을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 리릭은 캐딜락의 미래를 책임질 EV 포트폴리오 중 첫 번째 모델로 GM의 차세대 전기차 테크놀로지인 얼티움을 탑재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차량입니다. 5월 출시를 알린 신형 전기차는 벤츠의 전기 SUV EQA와 EQB서부터 기아의 EV3, 폴스타4 등 8종에 이릅니다. 캐딜락은 이 중 가장 고가의 차를 내놓으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차별화된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 뛰어난 성능이 장점으로 럭셔리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GM은 리릭의 한국 시장 안착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더 하우스 오브 GM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리뉴얼하며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한 리릭은 한국 시장에서 듀얼 모터를 장착한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LNK 바이오메드가 우리나라의 척추관절 임플란트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의료진들에게 활용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LNK 바이오메드가 한국의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척추 임플란트, 익스펜더블 케이지의 활용 노하우를 공유, 국내외 병원 도입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LNK 바이오메드의 주력 제품인 익스펜더블 케이지는 2019년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2년엔 국내 식약처 승인을 획득하며 국내 영업을 시작, 2023년에는 동남아시아로부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올해는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지금 저희가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브라질에도 우리가 올해 확장을 할 계획이고 아마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1분기에 아마 브라질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가 새로운 인력들을 영입을 해서 유럽 시장도 지금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메인 트레이닝 센터로 국내 척추 관자병원과 본격 협력을 시작한 회사는 의료진들과 익스펜더블 케이지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써본 결과로는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특히 몸 안에 들어가서 수십 킬로가 나가는 상체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제품들보다는 구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L&K 바이오메드는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올해 50% 이상의 매출 성장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 이상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안정된 성장을 갖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칠린들이라는 페라리의 타협 없는 파워트레인 철학이 자연스럽게 진화한 결과물로 전설적인 페라리 V12의 최신 버전을 장착한 새로운 2인승 모델입니다. Combine performance and comfort for everyday drive, but also for aggressive sporting driving.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